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슈드의 24년 4분기 배당금 6.9% 인상으로 연간 배당금 상승률 12.2% 달성을 기념하고 4분기 슈드의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슈드의 올해 배당 성장 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배당 데이터 값이 액면 분할 전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된 배당금에 곱하기 3을 해서 액분 전 금액으로 환산 4분기에 대입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 분기별로 전년 대비 1분기에는 2.4%, 2분기에는 24%, 3분기 15.2%, 4분기 6.9%로 24년도 전체로 보면 전년비 배당금이 12.2% 상승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성과는 최근 10년 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고 작년 3.7%에 저조했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올해 배당 성장률을 끌어올린 종목은 누구일까요? ETF에서 높은 비중을 가진 종목 중 5% 이상의 배당 성장이 이루어진 곳은 9종목이고, 그중 패스트날, EOG, 페이첵스는 약 10% 이상의 성장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한 종목은 건설 및 안전 관련 소모품을 판매하는 패스트날로 11.43%를 달성하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슈드의 비중 1%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종목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3분기와 4분기 배당나기를 기준으로 ETF 내 구성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빨간색 배경은 전분기 대비 비중이 상승한 종목이고 파란색 배경은 하락한 종목입니다. 순위권 내 12종목의 비중이 증가했고 13종목의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분기 새로 순위권에 진입했던 허쉬가 한 분기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는데 그 자리에 새롭게 MTB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MTB에 대해 짧게 소개하면 미국에서 투자 및 보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은행 지주회사로 금융위기에도 배당금을 상승시켜온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로 여겨집니다. 최근 2018년부터 배당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더니 3분기에 실적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가 내년 1분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상승한 종목만 따로 정리해서 섹터를 확인해 보면 은행업과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 많았는데 특이하게 담배라는 기호품을 판매하는 알트리아가 상위권에 있었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브리스톨 마이어는 전분기 대비 21%나 주가가 성장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하나는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최근 12월 21일 배당금 인상까지 발표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올해 초 인수합병으로 확보한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실적과 배당 성장이 주가를 밀어올린 올바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의 섹터를 보면 바이오와 소비, 물류 쪽이 많았는데 미국의 민간 분위기가 증시 분위기만큼 좋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 포드입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배당 삭감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띄어져 있습니다. 만약 배당 삭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슈드의 내년 리밸런싱 때 퇴출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저의 눈에 띄는 건 3분기에 1등이었던 록히드 마틴이 10등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미래 전쟁 방향성이 기존 무기 체계에서 무인 드론으로 바뀔 거라는 예측이 강해짐에 따라 변화에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싶은데 록히드 마틴의 상품들이 미래 전쟁 개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록히드 마틴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하락 섹터를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슈드의 저렴한 구간에 들어온 3개의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락했다로 끝내기보다 슈드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과한 우량한 종목들이기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저렴한 구간에 매수한다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주식 고수가 아니고 주가 하락에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리파이어는 최근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있구나 하고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와 펩시입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주가가 전고점 대비 13.6% 하락했고
현 시점 시가 배당률 3%를 돌파했지만 저점으로 판단되는 3.5%까지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 관찰 중입니다. 펩시는 주가가 전고점 대비 약 17.2% 떨어졌는데 5년간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가장 높은 3.5% 선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하락장 이후 처음 진입하는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펩시를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펩시의 주가가 매력적이지만 저는 코카콜라의 시가 배당률이 3.5% 근처에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자입니다. 전고점 대비 18.7%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최근 5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진입한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서프라이즈를 낸 상태로 실적과 주가가 매치되지 않아 보였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여러 분석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던 문제점은 특허 만료와 코로나 백신 매출 급감이었고 해결 방법은 새로운 신약 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화이자가 과거에 잘해왔듯 앞으로도 신약을 개발하고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매수하기에 괜찮아 보였고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촉수 언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주가는 알려진 모든 악재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괜찮아 보여 관심 종목에 추가 후 계속 공부 중입니다. 확실히 예전부터 느꼈는데 바이오라는 산업은 ETF가 아니었다면 투자를 위한 장벽이 꽤나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번외로 UPS도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좋아 보였지만 이슈가 너무 많은 듯하여 관심 종목에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이자는 시가 배당률이 7%에 근접했고 코카나 펩시는 배당 성장률이 7%로 유지되고 있지만 UPS는 올해 배당 성장률이 0.62%로 올렸다는 티만 냈다는 점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4분기 슈드의 리뷰를 마치고 최근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불타기를 할 용기가 없어 소외된 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어 포모를 느끼고 있었기에 이번 슈드의 배당 성장이 더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